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사우디 공급망 개발, EV 충전 네트워크로 소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루시드 고위 관계자가 말을 하였다는데요. 20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차 판매량의 20-30%가 전기 자동차일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여성분들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차량 판매는 급속도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샬 슐타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서 5,000개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요. EV 공급망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왕국의 계획에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사우디에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5,000개를 설치한다라는 얘기는 EV 차량 판매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우디 전력 회사는 왕국의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EV 전기차 소유 매력을 높이기 위해 EV 인프라 회사인 EVIC의 설립을 발표까지 하였고요. 소비자 수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EV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EV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사우디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가 주어질 텐데요. 산업개발기금과 인적자원개발기금이 포함이 되고요. 업계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에 매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많은 인센티브 중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엔 돈과 사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에게는 PIF에서 70%, 현대차는 30% 지분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PIF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수요가 많고 북미에서는 아니지만요. 사우디에서는 점차 많아지나 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부문에서 선두적인 EV 경쟁사 중 하나라고 말을 하네요. 또한 파인샬 슈타는 이번 사우디 공장으로 인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엔 EV 차량으로 아직 그 누구도 선점하지 못한 시장을 먼저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이겠죠. 중국보다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연간 5,000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시점이지만 2025년까지 모든 것을 완공한다고 하니까 준비 잘해서 차질 없는 생산, 그리고 딜리버리, 가장 중요한 판매량까지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처럼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앤드류 리버스리가 말을 하였죠. 그렇지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및 사우디 EVIC와 같은 선도적인 제공업체와 협력하면서 충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샬 슈타는 EV 채택 촉진이라는 회사 목표의 일부라고 말을 하면서 EU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게 계획된 핏 스탑을 통해 EV 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우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다른 EU 국가 진출 소식이 들려와 준다면 사우디 공장에서 더 믿음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와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수요가 많다라고 기분이 좋은 내용으로 찾아와 주었네요. UAE에 현재는 테슬라 잔치를 하고 있다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갈고 닦은 터전,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요량 조금씩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중저가형 차량이 나온다면 더욱더 좋겠지만요. 결국엔 사우디 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거부한 슐탄에 따르면 루시드는 현재 수천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우디 공장이 지금까지 거의 200대의 차량을 조립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수천 건의 주문 처리라 하면 4분기에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생산량과 딜리버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2023년 마무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네요. 2030년까지 20%에서 30%는 사우디에서 해결해 줄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50% 이상 EV 신차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때 현재 EV 시장은 작은 규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루시드 럭셔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고요. 저가형이 나와도 브랜드는
럭셔리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부각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북미에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활기를 띠고 있는 루시드가 독일까지 금융 서비스 확대를 넓혀가는 중인데요. 현재 CA 오토뱅크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 구매자에게 독점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스튜디오가 2개인 만큼 판매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 독일 딜리버리 수량 정말 최악이었죠. 큰 기대를 안고 달려갔던 시장에서 현재는 큰 수모를 겪고 있지만 퓨어 모델 생산이 되고 나서는 언론에서도 차량 가격이 착해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만큼 4분기 딜리버리 수치는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9월 루시드와 CA 오토뱅크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네덜란드에 사시는데요. 루시드 차량을 보고 정말 반가웠다고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차량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변동성이 참 심한 장이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